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11일 오후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은 전체적으로는 뭐 개별 종목 장세였던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양시장 모두 거의 보합 정도 마감됐다 보면 될 것 같고, 아시아권 증시도 뭐 대략적으로 크게 재미없는 그런 어떤 그냥 보합 등락하는 그런 장세였던 것 같고요. 수급은 좀 변화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오늘 뭐 양시장에서 외국인 기관들, 특히나 기관들이 많이 팔면서 개인들이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순매수를 했어요. 역시나 진짜 지금의 수급의 중심과 주체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종목들을 많이 받아갔고, 장세는 뭐 상승 흐름 마감됐어요. 양시장 모두. 괜찮습니다. 미국 시장이 이제 좀 밀렸죠. 밀려서 좀 우려한 분들이 좀 투자자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뭐 디커플링,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 미국이 막 폭락했다고 우리나라가 같이 폭락하고 이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그래서 크게 저는 우려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 시장에서 이제 제약바이오의 주력 종목들을 투자하고 보유한다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기대되어질 수 있는 투자 전략이 아닐까, 그런 얘기를 계속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얘기들이 좀 많죠. 최근에 뭐 제넥신 얘기를 제가 많이 안 하는 이유는 이슈가 별로 없기 때문이죠. 셀트리온이 풍부하게 이슈가 있고, 제넥신은 뭐 전혀 뭐 흔들릴 필요 없이 홀딩하는 전략 계속 의견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제가 제넥신 관련된 내용들 좀 만들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고, 오늘은 뭐 셀트리온 나온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늘 뭐 어제 이제 애널리스트 대상의 간담회, 거기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장중에 나온 뉴스가 또 이제 이제 코로나 치료제 임상 1상에 대한 내용이 최종적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말씀 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JP모건 떨고 있는가? 램시마이스 치료제 진단키트 합병. 이 꽃놀이패를 들고 있는 셀트리온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세를 좀 눌렀는데요. 뭐 그런 얘기도 이따가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3사 주주 논란 잠재울 깔끔한 지주사 합병안에 대한 얘기가 직접 서정진 회장의 입에서 나왔다고 알려졌죠. 그래서 그거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오늘 장 마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01% 상승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0.47% 상승했어요. 뭐 크게 등락이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수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서 개인들이 거의 1조 원을 순매수했다. 그래서 그 수급 동향을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지난 7월달 3분기부터 지금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9조 원 넘는 규모로 순매도를 했어요. 지금 계속 기관들이 매도하고 있죠. 연기금 포함해서 뭐 투신 사모펀드 뭐 전부 다 팔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 어찌됐든 지금 수급의 중심은 개인 투자자다. 그래서 개인들이 어떤 시세를 만드는 그 방향으로 투자 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관이 주도하는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기관 선호 종목이 아니라 개인 주도, 개인 선호, 어떤 시세 형태도 개인 어떤 시세 형태. 개인이라면 일반 개인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개인들은 시세를 어떤 만들어내는 속성을 지니는 수급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이 개인은 큰 손입니다. 소위 이제 우리가 뭐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세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뭐 수백억 단위부터 해가지고 수천억, 수조 단위 어떤 자금이, 메이저 자금이 있어요. 사실은 개인 큰손 쪽에서 그런 자금들이 일부는 또 합세하거나 일부는 단독으로 움직이면서 주요 종목들을 타겟팅해가지고 끌어올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상당한 메이저 자금들은 시장의 어떤 흐름을 체크하고 트렌드를 체크하고 또 시장 그 어떤 종목의 이제 시총 규모를 체크를 해가지고 상당 기간을 잡고 매집을 하고 또 이제 시세를 견인해서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체크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체크하면서 대세 상승기의 어떤
막바지 구간이라는 판단이 들면 위에서 이제 흔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매도를 해서 개인들한테 일반 개인 투자자한테 분산시키는, 혹은 이제 그때 뛰어드는 뭐 기관 투자자라든지 그런 어떤 측에 이제 물량을 넘기는, 혹은 외국인 자금이라면 이제 뭐 MSCI 편입이라든지 프로그램으로 이제 들어오는 자금에 던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시세를 만드는 속성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그런 쪽으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지금 장세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이 주도한 장세는 대표적인 게 그때죠. 2007년도, 2008년도 그때 막 중국 막 특수 부르스 때 미래에셋 펀드가 이제 시세를 견인했을 때, 뭐 두산중공업, 동양제철화학, 뭐 이런 현대중공업, 포스코 이런 거 막 미래에셋이 막 계속 사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세가 이제 기관화 장세고, 지금은 이제 개인 장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이 완전히 지금, 기관은 완전히 지금 매도 일색이죠. 외국인들이 약간 좀 팔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3분기 이래로 기관들이 2조 4천억, 외국인은 이제 뭐 별로 팔진 않았네요. 3천억 정도, 개인이 4조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역시나 이제 개인이 이끌고 있는 그런 장세를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도 이제 보합권 정도 마감됐고요. 뭐 코스피 지수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 보시면 오늘 종가가 고가 마감됐죠. 일봉으로 볼까요? 굉장히 견조하게 지금 상승세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패턴이에요. 그래서 코스닥에 집중하라. 코스닥은 뭐다? 바이오에 집중하라. 이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고요. 오늘 사실 코스닥 지수를 이렇게 좀 많이 올려준 주체는 역시나 이제 카카오 게임즈죠. 오늘도 상한가를 보냈죠. 어제 시총순위 3위, 5위였는데 오늘은 3위까지 올랐네요. 내일 잘하면 내일도 제가 볼 때는 2위를 역전할 것 같네요. 보니까.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오늘은 카카오 게임즈에 조금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다른 코스닥의 종목들은 뭐 ABL 바이오 9% 상승한 것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고요. 코스피 지수 쪽에서도 하이닉스, 현대차, 뭐 삼성물산 정도 제외하고 시총 상위주들 대체적으로 다 전부 약세, 대부분 약세를 좀 보이는 뭐 그런 장세였네요. 그래서 오늘은 뭐 개별 뭐 종목 움직임 흐름으로 이제 움직였던 장세였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요, 일단은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는 그 셀트론이죠. 셀트론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 1상에서 안정성을 입증했다. 이제 그때 이제 중간적인 어떤 부분, 그러니까 투여를 했는데 뭐 안정성 부분에서 크게 문제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한 어떤 행사에서 발표한 내용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최종적인 결과를 이제 이렇게 발표한 것 같아요. 건강한 피험자 32명 대상 안정성 확인. 향후 최대 12개국에서 500명 대상으로 임상 2, 3상을 한다. 그래서 셀트론은 질병관리본부와 국제과제로 개발 중인 코로나 이제 바이러스 감염증 항체 치료제 CTP-59의 임상 1상 시험 결과 안정성, 내약성, 약동학을 검증했다고 10일을 밝혔다. 그래서 보시면 안정성, 그리고 내약성, 체내 흡수, 분포, 대사 등에 대한 약동학, 이 모든 어떤 시험에서 이제 안정성, 특히나 이제 최고 용량을 높이면 이제 약간 좀 부작용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최고 용량군에서도 약물에 대한 이상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CTP-59의 안정성을 확인했다. 그래서 야, 이게 독성 전혀 없이 그냥 진짜 깔끔하게. 셀트론 그룹, 지금 셀트론이 확신하면서 생산을 돌입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자신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한 번도 뭐 기대에 어긋나는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이제 CTP-27 인플루엔자 치료제 그거 이제 예시 들면서 설명드리면서, 그것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개발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공적인 임상 결과에 따라서
향후 진행될 임상 2, 3상의 조기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현재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1상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결과 및 동물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글로벌 임상 2, 3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을 포함한 7개 국가에 이미 임상 신청 들어가 있는 상태다. 예, 지금 유럽 국가에는 임상 신청을 해놨다는 거죠, 지금. 2, 3상. 예, 최대 12개국, 5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실시해 연말까지 중간 결과를 확보할 계획이다. 최대 12개국이면 유럽과 그때 이제 브라질도 얘기를 했었는데 브라질도 포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은 이제 서유럽하고 동유럽 쪽, 그리고 뭐 브라질 정도 될 수 있겠네요. 5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중간 결과를 확보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밀접 접촉자에 대한 예방 임상을 연내 실시하는 등 총 3,000명 대상으로 임상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치료제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그래서 이 해외 임상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죠. 예. 뭐 환자 1인당 뭐 한 1억 가까이 든다고 하잖아요. 셀트리온은 내년 상반기 치료제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대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이달부터 공정 검증 생산을 하고 상업용 항체 치료제 대량 생산에 돌입한다. 그래서 연말 긴급 사용 승인 신청해서 최대한 빨리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예. 그래서 오늘 뭐 최종적인 어떤 안정성에 대한 확인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2, 3상을 이제 승인하고 있잖아요. 지금 1상 추가로 하는 거 그거 결과 보지 않고 바로 2, 3상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안정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경증 환자 대상으로 지금 환자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여부 상관없이 2, 3상 들어갈 수 있어요. 안정성 확인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만간 2, 3상에 대한 식약처의 허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것도 이제 이 신속 프로그램에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2주 안짝으로 예, 아마 승인 여부가 나오는데 그게 이번 주 다음 주 초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 오늘 또 뭐 시간에 끝나고 나올지 모르겠네요. 혹은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그 여부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거 보시면 그 일상에 대한 안정성이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아마 오늘 떨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그리고 이제 어제 애널리스트 대상에 이제 간담회에서 서정진 회장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양사의 이제 대표이사까지 다 참석을 해서 이제 간담회를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거기서 나온 내용 중에 또 핵심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죠. 예. 이렇게 할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설립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서정진 회장이. 그래서 합병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걸로 확인된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합병에 대한 어떤 발표도 아마 초읽기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 같아요. 거의 뭐 결정된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어제 이제 언급 자체를 한 것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양사의 합병, 셀트리온 제약을 뭐 흡수 합병한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거 지주회사 형태로 이렇게 만드는 건데, 뭐 그 내용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셀트리온 그룹이 주요 계열사 합병과 관련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진 회장이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 JP모건 부정적인 투자 의견 보고서에 대한 반론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서 열렸지만 서 회장이 애널리스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예. 이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뭐 다 참석했잖아요. 지금 핵심 인물이 기우성 셀트리온 대표이사 김영기 다 창립 멤버 핵심 오른팔 왼팔이신 거잖아요. 이 두 분이. 그래서 이 다 참석한 데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게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요 합병안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요 내용이 뭐냐면 서정진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새로 설립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현물 출자를 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와 기존 셀트리온 홀딩스가 합병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지주사 간 이 합병을 통해 가지고 그룹의 지배 구조를 완성하는 이 보관. 깔끔해지거든요, 이게. 예. 이 3사 주주의 그 뭐 합병 비율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전혀 필요 없이 그냥 이제 깔끔하게 되는 건데, 그동안 이제 업계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기존 셀트리온 홀딩스 지주사 체제에 편입돼서 직접 합병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여겨졌다. 새로운 지주사 설립 방안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가지 방안 모두 뭐 결국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현물 출자를 통해서 지주사 체제에 들어가는 것이 핵심. 그러니까 헬스케어가 지금은 완전히 따로 지금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냥 서정진 회장이 지분 갖고 있는. 근데 이거를 그룹 안으로 이렇게 편입해가지고 지주회사 체제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일감 모르주기 이런 논란도 해소해버리는. 이런 체제로 가는 게 이제 핵심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깔끔해지거든요. 그리고 주주 간의 어떤 이해상충 문제도 없고. 그래서 맞아, 이 방법이 있었지. 네. 그래서 되게 뭐랄까요, 깔끔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저는 이거 딱 들었을 때 굉장히 깔끔하네. 딱 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요 부분 제가 이제 도식화해 보면요, 일단 셀트리온 그룹 지분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 홀딩스를 96% 지분으로 지배를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홀딩스가 20% 지분으로 셀트리온을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뭐 이제 관계자하고 다 합쳐서 38%로 지배를 하고 있고, 뭐 셀트리온 제약을 55%로 지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서정진 회장, 홀딩스, 셀트리온 제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구조가 돼 있는데, 여기서 헬스케어만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안으로 편입하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 합병의 핵심이 결국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이제 여러 가지 안을 이제 조율을 할 텐데, 기존에 알려진 방안이 이렇단 말이에요. 서정진 회장이 홀딩스 요 지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헬스케어를 셀트리온과 합병을 해서 합병해서 지배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을 흡수 합병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셀트 제약 주주 간에 이해 상충이 발생하죠. 합병 비율이 항상 걸리는 부분이잖아요. 양사 간의 어떤 주주들을 어떤 과거 이제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봤잖아요. 대부분의 주주분들은 얼마나 그게 상충이 발생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막 반대하고 막 주식 매수 청구권 발동돼가지고 또 그 회사가 또 부담해야 되는 어떤 자금이 또 생겨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불확실성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새롭게 지금 이번에 언급된 안은 이런 거예요. 서정진 회장이 이렇게 맨 위에 있고, 헬스케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배하는.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라는 걸 하나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서정진 회장이 이제 헬스케어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여기다가 현물 출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돈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현금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나 뭐 유가증권 같은 이 현물을 가지고서 이게 출자를 해가지고, 여기 출자하면 이제 뭐를 갖게 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지분을 갖게 되죠, 서정진 회장이. 그러면 요거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분 구조가 이렇게 되죠. 지배하는 도식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는 서정진 회장한테서 출자받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을 갖게 돼가지고 여기를 지배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랑 셀트리온 홀딩스랑 합병을 시켜버려요. 합병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서정진 회장이 신설된
예, 그 합병해가지고 신설된 지주사 간에 합병해서 신설된 예, 가칭 뭐 셀트론 홀딩스를 지배를 하고 셀트론 홀딩스가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와 셀트론을 지배를 하고 뭐 셀트론이 또 셀트론 제약을 그대로 지배를 하고 지주사 체제가 완성되는 거죠. 깔끔해지죠. 주주들 간의 상충 문제도 전혀 없고 깔끔하죠. 예. 그러니까 이 안이 언급됐다는 것 자체가 이 안을 가장 염두에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셀트론과 헬스케어를 합병할지 여부는 뭐 주들의 판단에 맡기면 되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실. 왜냐면 지주회사 체제가 완성됐잖아요. 일감 모르주기 이런 것들도 다 해소돼버리고 깔끔해지잖아요. 그래서 뭐 어차피 나눠도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안을 가장 염두에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굉장히 깔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사 내용을 조금 더 보면요. 셀트론 헬스케어 직접 합병 방안도 여전히 유효하다. 예. 그러니까 안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만 뭐 직접 합병하는 방안도 유효하다. 뭐 기자 생각인 것 같은데요. 다만 이번에 언급된 셀트론 홀딩스와 셀트론 헬스케어 홀딩스 합병 방안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기존 예상됐던 셀트론과 셀트론 헬스케어 직접 합병안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셀트론 그룹 합병 방안 핵심은 셀트론 헬스케어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데 있다. 이 경우 일감 몰아주기나 그룹 지배권 등 다양한 이슈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된다. 그래서 이번에 언급된 셀트론 헬스케어 홀딩스 설립안의 경우 계열사가 직접 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주 불만 등을 해결할 수 있고 각 업체별 사업 안정성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임박한 지배구조 변화를 앞두고 셀트론 헬스케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지난 2018년 셀트론 사례처럼 코스피 이전 상장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뭐 가능할 수 있죠. 예. 한편 셀트론 그룹은 지난달 합병에 대한 법률 및 세무 등 제방 규정 관련 검토를 완료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다만 당시 합병 추진 시기와 방법, 형식에 대해서는 최종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3개월 이내 최종 결정 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재공시하겠다고 전했다. 그래서 어제 그렇게 그 자리에서 이 안을 꺼내 들었다는 것 자체는 일단 합병은 예, 확실히 추진한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예, 여러 가지 어떤 정황을 보면 그런 어떤 분위기가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고요. 이번에 이 지주 체제의 어떤 부분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 제 생각은 좀 그렇게 생각되네요. 그리고 이제 외신 보도된 내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셀트론이 지금 뭐 긴급 사용 승인 뭐 앞두면서 생산에 들어가는 어떤 부분들이 외신에 이제 하나둘씩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왜 외신에서도 주목을 하면 전 세계 이제 최초로 이 항체 의약품 이 코로나 치료제 중에서는 가장 먼저 이제 이 대량 생산에 들어가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만큼 주목을 할 수밖에 없죠. 예, 지금 뭐 백신에 대한 어떤 안정성 논란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는 이 흐름 속에서 그리고 뭐 코로나는 지금 계속적으로 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이 흐름 속에서 셀트론이라는 이 기업이 이렇게 대량 양산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굉장한 거거든요. 다른 어떤 해외 이제 제약사 같은 경우는 먼저 이렇게 대량 양산을 하진 않고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셀트론이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있는가. 이게 뭐 사업가기 때문에 셀트론이 그냥 뭐 완전히 공익적으로만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당연히 이제 수천억을 이제 날려버릴 수도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확신을 가진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외신에서도
두드러지게 좀 보여지는 거죠. 이 내용을 이제 보면 특별할 건 없죠. 예. 긴급 사용 승인을 앞두고 국내 셀트리온 실험용 코비드19 항체 의약품 양산에 착수했다. 그래서 전임상에서 뭐 좋은 결과를 냈었고, 국내 최초로 코비드19 항체 약물 승인받은 약물이 됐다. 그래서 일상에서 안정성을 검토했고, 추가적으로 9명 경증 환자 대상으로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영국에서도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추후 글로벌 2, 3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뭐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외신에 보도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짚어볼 부분이 어제 주요 이제 바이오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몇 애널리스트가 이제 리포팅을 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보면서 어제 자세하게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을 먼저 보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요 내용은 램시마 SC 타겟 매출 1조 원 이상이다. 이제 회사 측에서 이제 여러 가지 수치를 가지고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유럽 빅마켓 7개국의 기준으로 TNF 알파 바이오로직스 처방 환자 50만 명에서 목표 점유율은 29%. 그래서 타겟 환자는 14만 5천 명. 그리고 캐나다도 이제 승인될 예정이니까 이쪽에 대한 타겟 10만 명 중에서 32% 타겟. 미국은 73만 명. 이 중에서 27% 정도를 타겟 목표. 그래서 경쟁 제품 휴미라 약가가 이제 500에서 한 1000불이니까, 그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1조 원 정도 약 매출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발표한 것 같고요. 셀트론에서, 키움 증거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한 것 같아요. 국내 업체가 자가 면역 질환 계열 유럽 내 직접 판매가 처음이며, 게다가 바이오시밀러가 아닌 바이오베터 제형이기 때문에 예측이 쉬운 건 아님. 올해 본격적으로 판매되어 매출 발생할 4분기의 램시마 SC 실적과 내년 매출 추이에 따라서 목표 타겟 시장 1조 원 저렇게 이상을 낼 수 있는지 여부가 확인이 가능할 걸로 보인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이에요. 애널리스트 분께서. 그래서 4분기 램시마 SC 매출 실적이 나와야 직접적인 예측을 좀 제대로 해볼 수 있다. 일단은 키움증권에서는 셀트론 헬스케어가 올해 램시마 SC 매출 추정치가 1,500억, 내년도에는 한 3,750억 정도를 잡고 있고요. 회사 측과는 조금 괴리가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나오는 거 보면서 아마 예측치를 좀 추정치를 수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얘기입니다. 코로나19 진단 키트 쪽 미국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완료했고 치료제는 10월경 데이터를 기대한다. 지금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이따가 이제 표를 보면 이제 자세히 알 수 있지만 일단은 유럽 쪽은 허가 완료됐고요. 미국 쪽은 지금 신청이 완료된 상태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도 매출에 기여를 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일상이 이제 경증 환자 대상이죠. 일상이 이제 9월 중순 모집이 완료되면 아직 모집 완료가 안 된 거죠. 14일간 부작용에 대한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따라서 9월 중순 이후인 10월경에 데이터 발표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중순 그러면 14일간 부작용 관찰 10월 초 10월 초에 이제 데이터 발표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올해 이제 3분기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대규모 상업 생산 및 임상 2, 3상 개시 예정. 이제 9월 달에 이제 요거 된다는 거죠. 상업 생산과 임상 2, 3상 개시 예정.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신약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체내에 들어온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식 후 나갈 때 RNA 막을 깨고 나가면서 염증 및 장기 손상을 시키기 때문에 조기 진단 및 조기 처방으로 장기 보호가 중요하다. 이 안에 있는 장기, 특히 폐겠죠? 동사의 신약은
치료와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사는 항체가 높은 것을 선정해 원가율 낮을 것으로 추측되며 바이오 시밀러와 다르게 코로나19는 신약으로 셀트론 헬스케어가 기존 시밀러 제품의 이익 배분보다는 높다. 그래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코로나19 신약 데이터 발표에 대한 어떤 기대 여전히 탑픽은 셀트론 헬스케어다는 의견을 여기서는 냈네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온 리포팅입니다. 하나투자증권 또 신재훈 연구원님께서 셀트론과 헬스케어 이제 두 종목에 대해서 같이 리포팅을 내셨고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길게 돼 있는 내용인데요. 정말 잘 쓰신 것 같아요. 예. 셀트론 쓰시는 애널리스트 분 중에서는 뭐 최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셀트론 그룹 간담회 내용 중 셀트론 부분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기우성 대표의 레드오션 상황에서는 시장을 리드하는 업체만 살아남는다. 셀트론은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이미 리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시장을 리드할 것이다. 라는 발표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글로벌 넘버원 바이오시밀러 개발업체 코비드19 치료제 개발 선두주자 셀트론의 목표주가 45만원 업종 내 최선호주 의견을 유지합니다. 뿌듯하네요. 글로벌 넘버원 바이오시밀러 업체인 이유라는 이제 소제목에서요. 간담회에서 기우성 대표는 셀트론의 원가 경쟁력과 차별화된 바이오시밀러 개발 전략에 대해서 설명했다. 먼저 원가 경쟁력에 대해서는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포기한 암젠, 화이자, 베링거 잉걸하임, 머크 등의 글로벌 업체의 예를 들어서 바이오시밀러의 원가 경쟁력의 중요성을 피력했으며 셀트론은 제품별 TI, 이제 수율 계산이죠. 수율 향상, TI를 진행 중이고 개발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향후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이 가능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개발은 퍼스트 무버 전략을 바탕으로 졸레어, 스텔라라, 프롤리아,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서도 경쟁 우위를 가져올 것이며 생산 능력은 현재 19만 리터와 싱가포르, 미국의 추가 CMO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 매년 한 개 제품을 출시하는데 생산 측면에 문제는 없다고 언급했다. 코비드19 치료제 개발은 9월 중하순에 예방 효과에 대한 시험이 포함된 임상 2,3상 진입이 예정되어 있으며 항체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라지 스케일 생산도 대량 생산도 함께 진행하고 연내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코비드19 진단키트도 항체와 기기에 있어 경쟁력이 있으며 POCT 키트는 곧 미국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래서 투자 의견 바이 목표주가 45만원 유지, R&D는 전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실적 개선의 가능성은 이미 2분기 실적에서 확인시켜줬죠. 모든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예측치를 뛰어넘은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코비드19 치료제도 수익성에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저것까지 붙어버리면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에 업종 내 최선호주 의견 역시 유지한다. 그래서 어제 간담회 때 나왔던 자료들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이 진행 결과 그리고 개발 계획 그래서 3분기 대규모 상업 생산 10배치 임상 2, 3상 개시 그리고 4분기 이상 결과 확보 및 긴급 사용 허가 승인 신청 내년 상반기에 임상 3상 완료. 비임상 결과 쪽제비 패러 쪽에서 고용량 저용량 모두 뚜렷하게 바이러스 역가 감소했고 햄스터 쪽에서 폐염증까지 확연한 감소를 했고 원숭이 쪽에서는 상하부 호흡기에서 바이러스 상기도 하기도 전부 다 바이러스 검출이 안 됐다. 이것만큼 환상적인 데이터가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국가에 지금 2, 3상을 다이렉트로 신청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기본 본업 자체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도 뭐 여러 번 짚었기 때문에 요거 뭐 자세하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이렇게
그 셀트리온 항공모함에 이 핵심적인 전투기들이 여기 출격 대기를 하고 있는 걸로 좀 비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 이렇게 뭐 허가 신청 진행 중이고 허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뭐 글로벌 임상을 하고 있고 이게 다 지금 매년 한 개씩은 출시되는 그런 제품들이 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데 연평균 연구 성장률 자체를 4% 잡는 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셀트론의 수익성 개선 계획. 수익성이 영업이익률 자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건 뭐 어디 업체에서 따라잡을 수도 없는 그런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기존 14만 리터 보유에서 지금 현재 1공장 증설을 했죠. 이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약간 좀 수익성이 안 좋았지만 회복했죠. 그래서 램시마 생산 간격이 3일이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1.5일로 줄인 거죠. 그래서 그만큼 효율성을 높였고 지금 현재 트룩시마 허즈마도 수율 개선을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제품당 개발비를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과거에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하나 이제 개발하려면 그 3천억, 4천억씩 들었는데 현재는 대부분 1,000억 미만으로 개발한다. 얼마나 이거는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가져갈 수가 없는 그 기술이거든요. 이게 이제 해봐야 쌓이는 그 노하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한 경쟁력이라는 거를 사실 모르겠어요. 이제 회사 내부에서 아는 거지 외부에서는 잘 모르는 거거든요. 이건 또 1급 비밀일 거고 분명히. 그래서 이 수율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수율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반도체나 OLED 쪽 부분에서도 이 생산 체제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수율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수익성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한 기술이고 그 기술을 삼성전자라든지 뭐 LG 디스플레이가 그리고 삼성 SDI가 굉장히 높은 수율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적인 그런 어떤 IT 업체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어떤 생산 기술을 굉장히 세계적으로 압도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게 좀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기술인 것 같아요. 고유 기술. 그래서 이 바이오 생산에 있어가지고도 지금 수율이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으로 기술력이 높은데 이게 뭐냐면 어떤 기질에서 실제로 생산되는 생산물의 양을 그 기질로부터 이론상 기대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으로 나눈 값. 그러니까 어떤 생산 캐파가 있는데 그 이론적으로는 뭐 100만큼 생산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할 때는 100만큼 다 생산되진 않거든요. 불량품도 나오고 그래서 한 6, 70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그거를 거의 100에 가깝게 만들어 나가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수율의 기술, 수율 향상을 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그 기술을 셀트론이 굉장히 높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 배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바이오 리액터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배양을 더 늘려나가면서 생산 이제 그 증대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셀트론의 이제 생산 시설 핵심 아까 이제 바이오 리액터 여기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가면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플라스크 배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이오 리액터 이제 배합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작은 데부터 증대시키는 나가는 거거든요. 증폭시켜 나가는 거라서 제일 큰 쪽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이죠. 또 이 수율을 향상시키는 게 또 그 기업 고유의 또 굉장한 어떤 기술이고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는 살아있는 세포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이 바이오 리액터를 통해 생산이 가능하나 이 생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자금이 필요하죠. 미국 연방통상위원회 후속 생물 제재 경쟁에 따른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시설의 건축 설비 인증에만 인증까지 다 쳐서 2.2억 5천만 달러, 10억 달러 그러니까 조 단위 가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현재 세계적으로 1만 리터 이상의 이 바이오 리액터를 구비하고 있는 회사는 24개사에 불과하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셀트론인 거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기업이죠.
그래서 뭐 바이넥스 이런 기업은 이제 5,000리터 정도.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1만 리터 이상을 갖고 있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없고 그만큼 이 생산 이 기술을 갖추는 게 예, 굉장히 진입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그래서 이제 기사 포온 내용 한번 좀 얘기 드리면 수율에 대한 포인트를 정확히 이번에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국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타 기업에 비해 높게 평가되는 셀트론도 수율을 높여서 생산하는 방법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율성을 높였더니 바이오시밀러 동등성이 떨어져서 이내 포기하고 대규모 공정으로 완전 방향을 굳혔다. 셀트론 관계자는 우리가 수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도해봤지만 동등성이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수율성이 올라가면 원가가 떨어져서 가격 경쟁력이 살릴 수 있지만 동등성이 떨어지더라. 그때부터 바이오시밀러가 아닌 신약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거죠. 적절하게. 예. 너무 수율성을 올리면 가격 경쟁력은 이제 굉장히 살릴 수 있지만 바이오시밀러가 아니야. 예. 동등성이 떨어져가지고 다른 제품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균형을 맞추는 게 그 기업의 굉장한 생산 기술인 거죠. 그건 어디서 막 복제해 갈 수가 없는 거죠. 예, 뭐 그 사람을 데려가야겠죠. 뭐.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신한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는 기업들이 수율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는 제품이 생산될 때까지 아무도 모른다며 바이오시밀러는 싼 가격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지만 결국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바이오시밀러 제품 출시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이 바이오시밀러 분야는 결국은 이 생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이게 바로 진입 장벽이에요. 경쟁이 격화돼가지고 막 안 좋아진다? 경쟁이 격화될 수가 없죠. 예. 이 진입 장벽이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에. 그래서 타 제약사 바이오시밀러 사업 포기 사례. 예. 화이자도 제품 개발을 중단을 하고 암젠 같은 경우는 유럽의 허가 신청을 철회를 했어요. 이미 이제 램시마가 막 유럽을 정복하고 있는데 이거 뭐 만들어 놓고도 예, 신청을 그냥 철회하는 거죠. 승산 없겠다 싶어서. 베링거 잉글라임은 미국 빼고는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머크는 아예 그냥 사업부를 그냥 매각해버렸어요. 뭐 머크야 이제 뭐 신약으로 너무 잘 나가니까 거기에 뭐 역량을 뭐 집중하겠다 뭐 이런 뭐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경쟁이 격화되는 부분이 아니라 소수의 업체 그냥 계속 과점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이쪽이 그냥 뭐 제네릭처럼 그냥 화학 공식 복제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해놓은 그런 분야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셀트론의 제품별 경쟁 우위 전략, 예, 아직 출시되지 않은 이제 신규 품목에 대해서 어떤 경쟁 우위 전략을 갖고 있는가를 자세하게 이렇게 또 자료를 준 것 같은데요. 뭐 기존에 이제 제 영상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 최근에 이제 신규로 입성한 주주분들이나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셀트론의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대한 어떤 학습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요거 보시면 뭐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해요. CTP17 예, 휴미라 쪽이죠. 예, 고농도 휴미라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단일 의약품. 예, 한 20조에서 한 25조 사이 정도 팔리죠. 1년에. 고농도 바이오시밀러는 당사가 퍼스트 무버다. 오리지널사 고농도 제품 출시 이후 시장 선도 중. 예, 그래서 기존은 이제 오리지널 제품 대비해서 이제 고농도 제품을 이제 출시를 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전략을 펴고 그쪽에 대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이미 60%, 유럽에서는 90%가 이 고농도 제품이에요. 예, 그래서 저농도 제품, 기존의 오리지널 휴미라 제품으로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었던 업체들은 완전히 그냥 뒤통수 맞고, 예, 사장되기 십상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고농도 제품을 재빨리,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 휴미라가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만드니까 다른 업체들이 휴미락의 어떤 다른 버전을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셀트리온은 그 부분을 체크해서 전략적으로 그쪽으로 파고든 것 같아요. 결국은 이 휴미락 고농도 쪽으로 시장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예상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농도 바이오시밀러 업체들도 고농도 버전 개발에 이제야 착수를 하고 있죠. 예. 셀트리온은 이제 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승인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고, 예. 그래서 완전히 그냥 압도적인 퍼스트 무버죠. 그리고 이제 아바스틴, 이제 뭐 직장암, 대장암 쪽으로 이제 가장 많이 팔리는 이제 항암제죠. 고발음 벡터를 활용하여 경쟁사 대비 원가율 수배 이상 낮춘 고수율 제품 개발. 그러니까 다른 제품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후발이거든요. 이미 이제 퍼스트 무버가 있고, 예, 하지만 경쟁력을 한번 노려보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가격 정책으로 타사 대비 경쟁 우위 확보. 저는 이게 굉장히 기대돼요. 왜냐하면 퍼스트 무버가 아닌데 가격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한 경쟁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시장을 한번 노려보겠다. 한번 기대돼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요. 그리고 이제 천식 쪽으로 가장 이제 블록버스터 졸레어. 예, 이쪽 이제 퍼스트 무버죠. 그리고 스텔라라. 지금 건선 쪽으로 이제 가장 많이 팔리는 블록버스터. 지금 스텔라라가 이제 굉장히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 이쪽에서도 역시나 퍼스트 무버입니다. 프롤리아 같은 경우도 뭐 경쟁 개발사가 존재하지만 어쨌든 특허 만료가 25년이기 때문에 출시 시기는 뭐 비슷할 걸로 예상되고, 역시나 이제 셀트리온이 갖고 있는 비용 절감에 따른 원가 경쟁력, 이 부분으로, 예, 우위를 확보하겠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바이오시밀러는 기본적으로 오리지널 제품하고 성능, 효능은 비슷하면서 동등하면서 가격을 낮춘 제품이잖아요. 그렇다면 얼마나 낮출 수 있는가가 굉장한 경쟁력이에요.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도 있는 거죠. 효능은 동등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비슷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예, 가격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가가 관건인 게임인데, 거기서 압도적인 생산 효율화 기술을 갖고 있다. 예, 이 기업의 이제 굉장한 어떤 경쟁 우위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 쪽인데요. 예, 항원 진단키트 쪽 보시면 미국 쪽 신청 완료돼 있고, 유럽 쪽은 허가 완료가 떨어져 있어요. 휴마시스랑 하고 있는 신속 이제 항원 진단키트도 미국 쪽은 신청 준비 중, 유럽 쪽은 신청 완료. 항체 진단키트도 역시나 미국 쪽은 신청 완료, 유럽 쪽은 허가 완료. 그래서 유럽 쪽은 뭐 허가 완료까지 떨어져 가지고 지금 유럽 쪽은 뭐 수출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근데 미국 쪽은 이제 하고 있는 걸로 그때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진단키트도 매출에 좀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김영기 대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2020년 매출은 2조 원 수준을 예상하며 램시마 SC의 시장 규모를 지역별로 구분하고 유럽에서 1조 원의 매출이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성장의 중심에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목표 주가 15만원, 업종 내 최선호주 의견을 유지한다. 그래서 램시마 SC의 이제 잠재력에 대해서, 예,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요. 이걸 이제 표로 보면 이제 뭐 쉽게 이제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되죠. 예. 대상 환자 수가 유럽에서 50만 명, 캐나다 10만 명, 미국에서 73만 명. 예. 타겟팅은 한 30% 내외 정도 MS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정도 환자 수, 예, 이렇게 해서 연투율항수 바이알 26.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한 1조 원 정도 매출 낼 것이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도 2020년 실적을 아직 반영하지 않았으나 3분기 실적 추정 시 반영하면 어닝과 성장성 측면에서 밸류에이션 상향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4분기 유럽 지역의 램시마 SC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더 큰 시장인 북미 지역에서의 성공 가능성이 반영되어 기업 가치는 한 단계 레벨업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래서 본격적인 어떤 판매가 이루어질 4분기에 대한 램시마 SC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내년도 실적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굉장히 조심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 이제 램시마 SC의 진짜 게임은 미국에서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이제 임상을, 3상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크론병 대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궤양성 대장염 환자 피험자를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예. 엊그제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램시마 SC 3상 2건을 동시 가동, 임상 환자 1200명 모집.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 적응증 선점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2020년 FDA 허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 빠른 올해 말 내년 초 유럽 허가, 21년 초에 유럽 허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22년 FDA 허가 목표. 그래서 내년에 유럽에서 매출 1조를 내고 목표죠. 지금 회사 측에 22년 미국까지 이제 가세하는 진짜 게임은 미국이고. 그래서 또 새로운 이렇게 임상을 3상을 동시에 진행한다. 미국 진출의 어떤 전략들 이런 부분들이 확인됐다. 이런 기사고요. 그래서 램시마 SC에 대한 어떤 설명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한번 드려보면요. 재차 중요하니까 뭐 여러 번 반복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생각하고요. 램시마 SC는 셀트론이 판매 중인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정맥주사 제형에서 피하 주사, 우리가 이제 피하로 이렇게 주사를 맞는 제형으로 이제 바꾼 제품이에요. 그래서 셀트론은 작년 11월 유럽 의약품청으로부터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램시마 SC 판매 허가를 받았죠. 그래서 올해 2월 독일 시작으로 영국, 네덜란드 이런 유럽 주요 국가에 순차적으로 SC를 이제 출시를 하고 있고요. 직판이죠. 헬스케어 직판이기 때문에 마진이 상당히 높은 그런 제품이 되고요. 지난 7월에는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 핵심적인 5개 적응증, 전체 다 받았다 보면 되죠. 소아 적응증 제외한 성인 환자 국한하면 오리지널 의약품하고 적응증이 동일한 전체적인 어떤 적응증을 이제 승인받았죠.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출시를 할 수 있게 됐고요. 환자가 병원을 가지 않고 직접 투여할 수 있는 제형 편의성을 갖춘 데다가 오리지널 제품과 동일한 적응증을 확보하면서 시장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더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집에 가서 이렇게 그냥 주사로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허벅지나 이제 이런데 그냥 딱 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SC 제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았고 오히려 이제 막 의사들이 막 탄원서 내가지고 이거 빨리 출시를 승인 떨어달라 이렇게 막 요청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는 회사 측도 그렇고 누가 보더라도 거의 매출은 잘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코로나 상황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그런 어떤 매출의 어떤 속도를 붙여주는 그런 어떤 환경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셀트론은 유럽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첫 적응증으로 허가받은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이 염증성 장질환 IBD 영역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염증성 장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쪽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램시마 SC가 이제 속해 있는 이 TNF 알파 업데이트 시장이 지난해 처방액 기준으로 55조예요. 55조. 야, 어마어마하죠. 그 중에서 염증성 장질환 관련 처방액이 17조 원이에요. 압도적으로 이제 가장 많은 처방을 내고 있는 질환이에요. 전체 시장의 3분의 1이에요. 그 때문에 이쪽부터 일단 집중 공략하는 전략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22년 램시마 SC의 미국 FDA 판매 허가를 목표로 향후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 3상 진행 시기를 타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참 뭐랄까요, JP모건의 보고서에 램시마 SC의 이런 어떤 폭발적인 그냥 어떤 이런 부분이 전혀 언급이 안 됐다는 게 정말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셀트론 주로 이제 짚어봤는데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주식시장의 하수와 선수. 어떻게 보면 뭐 이번 주 이 JP모건 보고서로 인해 가지고 추세가 이제 상승하려다가 그냥 찬물을 끼얹는 듯이 그냥 팍 내리 꽂아졌잖아요, 주가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할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딱 하수와 선수가 딱 갈리는데요. 주식시장의 하수는 이런 변동성에 반응하고 매도 버튼을 누르며 추세 이탈을 했다 말하며 선동하죠. 보통 증권 전문 방송들, 차트 전문가들이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주식시장의 메이저 선수들은 이런 구간에서 개인들 투매 물량 그리고 기관들의 기계적인 매도 물량을 받아내서 기회로 삼습니다. 99라는 오늘 제가 55분 동안 설명한 게 셀트론의 가치 성장에 대한 가치 상승, 모멘텀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99라는 가치 상승의 흐름을 망각하고 1이라는 차트 붕괴를 논하며 차트 수급에 대한 어떤 붕괴를 논하면서 하락, 매도를 외치는 하수의 말에는 귀를 닫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많은 소음이 있고 또 많은 어떤 언론들의 어떤 포화 또 논란들이 생겨나죠. 특히나 이제 바이오 업종의 종목들은 루머나 악성 어떤 그런 어떤 소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요, 제대로 된 투자를 하는데 방해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하수와 선수가 갈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분명 선수의 영역에 있는 분들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한 두세 달 정도 셀트리온 그룹주 흐름 자체가 지지부진했죠. 저도 뭐 좋진 않죠. 하지만 흔들리진 않습니다. 굳건한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죠. 우리가 JP모건 같은 그런 정말 악의성의 어떤 리포팅과 악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는 그런 측의 어떤 특정 세력에 저항하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팔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팔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도 임상일상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세를 누르는 거 보세요. 와, 무섭습니다. 근데 누른다는 거는 그냥 누르는 거에 목적을 가지는 게 아니라 눌러서 물량을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누군가 파는 걸 받아가겠다는 의도를 가지면서 하는 행위들이에요, 지금 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기기 위해서는 물량을 내주지 않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셨죠? 물량을 내주지 않으면 절대 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셀트리온의 향후 가치 성장의 상승분을 모두 독식하는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 무지개 같은 이런 시기를 우리는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그때는 정말 좋겠는데요. 하여튼 이번 한 주는 굉장히 좀 출렁거림이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주말에 쭉 푹 쉬시고 제가 올려드린 치유 카페 영상들 보시면서 마음의 치유와 힐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요. 선선하니 산책하고 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짚어드리고자 했던 스마트 리포트 종목 체크 부분은 제가 주말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때 이제 뭐 제넥신이라든지 또 셀트리온 또 못다한 얘기들을 좀 풀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즐거운 불금 되시고 주말 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